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33회차 전환사채가 어떻게 전환가액이 재조정, 리픽싱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104,00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2019년 12월 16일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 18일에 정권 발행 결과, 그래서 33회차 12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그 전에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나중에 다 살펴볼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자, 다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3개월마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2019년 12월 18일 3개월이면은 2020년 3월 18일이 되겠죠. 그 다음은 6월 18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9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마다 재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3월 18일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이제 넘어가 보면은 3월 18일에 역시 전환가액 조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33회차 우리가 아까 봤던 400억 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일단 상장 여부는 비상장이죠. 이거는 사채로 가지고 있으니까 104,000원이었던 게 89,000원으로 전환가액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리피싱이 된 거고요. 자, 조정 사유를 보면은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정 방법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봤으니까 3개월마다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월 18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6월 18일이 되기도 전에 5월 26일에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왜 나왔을까? 자, 클릭을 해보면 일단은 저정 후 전환가액이 내려간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원 정도 깎였는데 89,000원에서 87,000원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유상증자가 할 때 전환가액이 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전환가액이 재조정되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6월 10일, 그러니까 6월 18일 되기도 또 전에 또 6월 8일이죠. 전환가액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은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87,000원 전환가액에서 79,171원으로 리픽싱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HLB는 유무상 증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유상증자, 무상증자마다 리픽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요. 12월 18일, 2019년이죠. 이때 발행이 되었습니다. 12가 400억 원. 그 다음에 3월 18일에는 시가 하락에 의한 리픽싱이 되었고, 그 다음에 5월 26일이었나요? 이때는 유상증자로 인한 리픽싱,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6월 8일 것은 무상증자로 인한 리픽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이 33회차는 3번 리픽싱이 된 건데, 그게 각각 시가 하락,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렇게 리픽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발행할 당시에는 104,000원이었던 조정 전환가액이 지금 대략 79,171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3회차 리픽싱이고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6월 18일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무시가 된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요게 이제 재조정 조항을 보면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월 지나서 6월 18일은 왜 안 됐느냐? 주가가 하락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된 그 조정 가액이 79,171원인데요. 자, 그게 보이는 여기 6월 8일자 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은 6월 18일에 다가가게 되죠. 6월 18일의 날짜에 가면은 주가 가격을 보면은 103,000원에 있습니다. 아까 79,000원이 전환가액이었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하회를 하지 않았죠. 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리픽싱은 일어나지 않았고, 리픽싱이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그 조정가액을 더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들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리픽싱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79,000원대인데 지금 78,70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주가가 더 떨어져서 놀게 된다면은 리픽싱 이야기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9월 18일. 지금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았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픽싱은 보통은 이제 이전 5일 동안의 평균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낮으면, HLB 같은 경우에는 79,700원이었나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요게 낮으면은 이제 평균 주가로 행사가액을 대체한다는 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리픽싱을 거치면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2019년 12월 18일에 발행할 때는
주식수가 38만 주였습니다. 이게 점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2월 18일 요때 발행을 되고 그 다음 리피싱 됐을 때 이 수량이 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전 전환 가능 주식수는 38만 주였는데 조정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환 가능 주식수가 44만 주로 늘었습니다. 주식수가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리피싱이 여기서 두 번 더 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확인해보면 44만 주가 46만 주로 또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또 전환가액 조정이 됐을 때 46만 주가 5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는 38만 주, 대략 40만 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 리피싱이 되고 나니까 전환 가능 주식수가 50만 주로 해서 10만 주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피싱이 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피싱을 할수록 시비 투자자의 이익은 커지지만 반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 주주들은 전환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 주주 가치가 희석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호 BW 분석 결과 최대 주주 평균 수익률은 1441%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절반에 대한 것이 옵션으로 인한 혜택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요, 리피싱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피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환가 리피싱이 붙는 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을 제외하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리피싱 횟수 제한이 없다고 이게 한없이 주가 떨어질 때마다 리피싱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한도가 있습니다. 뭐 70%, 90%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어서 더 내려가진 않고요. 그 한도의 사례를 HLB 생명과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9일에 엘생은 전환가액 제한 한도인 1만 740원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새로운 전환 가격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여기 8월 29일에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고 오면은 이게 2019년 HLB 생명과 차트인데요. 8월 29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전환가액이 된 건데 이때는 이제 6.27 사태로 하는 그날을 맞고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하기 전 여기에서 리피싱이 된 건데요. 여기가 8월 29일입니다. 여기에서 리피싱이 됐는데, 자, 공시를 보면은 이제 이건 3개월마다 하락할 때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시가 나온 거 발행했다는 것은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 6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던 거고요. 역시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제 8회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오리지널 공시를 보려면은 여기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클릭을 하면은 옛날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HLB에서 자, 그 똑같은 공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8회차 이거 600억만 주 타법인 증권 취득으로 쓰기로 했는데 표면이자료는 0이고요. 만기이자료는 2%. 그래서 2022년이니까 2019년 3년이죠. 3년 동안 해서 마지막에는 만기에는 주식으로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106%로 준다고 합니다. 2% 곱하기 이거 복리로 해야 됩니다. 3% 하면은 대략 6% 나오죠. 그래서 6보다 조금 더 많은 1.67 이렇게 있는 일시에 상환을 하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거죠. 전환 가액이 처음에 발행 당시에 15,342원이었습니다. 이 15,342원 곱하기 0.7, 70%를 곱하면은 1,739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8월 29일로 오면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70%가 739였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전환가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못하고요. 그 이유는 조정 근거에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 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739가 7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이 최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70%인 여기까지. 그래서 1740원에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당시에 주가는 7,000원대에 있었거든요. 7,000원대에 있었는데 이게 30%밖에 못 가이니까 70%가 최대니까 1740원. 1740원 여기거든요.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더 이상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가가 아니라 리피싱 재조정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리피싱이 무한히 가격이 같이 빠질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못했고, 그럼 이 당시에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주식으로 바꿀 수 없겠죠, 당연히. 주식으로 바꾸면 지금 가격이 7,000원인데 내가 1,700원에 바꿔봤자 오히려 주당 마이너스 3,000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사채로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저 상태에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있는데, 만기죄율 2%거든요 그래서 3년을 버티면은 대략 한 6%, 3년 동안 연복리로 2% 정도씩, 그러니까 토탈로 해서 3년 6%를 받아가는 것 하나. 근데 만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회사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을 또 해가지고, 날짜가 있어요. 1차, 2차, 3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상환을 받아서 또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조기 상환이 발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게 발행된 게 2019년 5월 24일에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조기상환 청구일은 이제 2020년 9월 30일, 그러니까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8월 12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상환 청구 기간은 오지도 않았죠, 아직.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엄청 이렇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전환 가액보다 더 위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환 가액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